이영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고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선 예고에서도 들으신 것처럼 오늘 원자재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원유 아니겠습니까? 원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원유가 오늘 새벽에 약간 좀 숨고르기 했지만은요. 네. 최근에 보면 브렌트는 $70 갔죠. 그리고 그렇죠. 텍사스 중진율 WTI라고 하는데요. 배럴당 64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한 서너 가지 요인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는 미국 원유재가 지금 감소하게 나와요. 네. 미국을 비롯한 제조업의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다들 회복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어찌됐건 이번 겨울이 엄청 추웠다는 거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네. 뭐 영하 40도 일부 추운 적 영하 최고가 이제 70도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추우니까 어찌되었건 난방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겠고요. 오페크의 감산 효과가 지난달에 작년부터 좀 나왔다는 거 그런 것들 분명히 있겠고요. 예.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면서 유가가 상승한 것들이 분명히 하나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국제 유가의 상승세 그리고 상승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뭐 유가뿐만이 아니라 철강석 가격도 역시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강석 뉴스도 많이 나올 텐데요. 철강석 가격이 톤당 $80 수준에 육박했는데요. 이게 보면 최근에 약간 등락이 있었는데 2016년 바닥을 보면 거의 뭐 2배 가까이, 2~3배 가까이 올라갈 정도로 철강석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겠고요. 이만큼 철강석 가격이 올라다 보니 당연히 철강석을 원료로 쓰고 있는 철강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일단 철강 제품을 많이 써갖고 그런 것들 제품을 정가할 수 있는 것들은 올라갈 수 있겠으나 예. 조선업체라든가 일단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 만드는 애들이 약간 수익성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요런 정도. 그리고 자동차 업계도 지금 머리 아플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좀 연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업종별 영향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항상 저희가 원자재 얘기하면 비철 금속 중에서는 3인방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리, 아연, 알루미늄.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에 좀 나오는 거거든요. 상식 시험. 이게 입사 시험에나 이런 데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비철금속 3인방 그리고 미스터 쿠퍼 해갖고요. 네. 구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얘기 나옵니다. 세 개를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보여드리겠네요. 첫 번째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도 지금 보시면 2016년 바닥으로 해서 쭉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네. 최근에도 약간 밀려있지만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거 보실 거예요. 미스터 이제 그 구리가 되겠죠. 구리를 한번 보시면 구리도 마찬가지. 거의 뭐 이게 똑같은 그림이 아니냐 할 정도로요. 같이 2016년에 계속 올라가고 있겠고요. 다음은 아연인데요. 아연도 더 기가 막혀요. 아연도 거의 똑같이 계속 올라가면서 최고까지 가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가 말씀드렸다. 이것도 제가 한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저희가 소개하는 건데요. 멈칫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상품 투자한 분들 돈 꽤 벌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자재 전반적으로 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요인은 어디 있을까요? 네,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를 저희가 이제 PMI 갖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업데이트한 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유가도 마찬가지였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이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PMI라는 게 Purchasing Manager Index인데요. 이게 또 PMI 하면 이게 헷갈려 하시는 분 많이 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해서 자재 부장님들 예. 있잖아요. 그 실무자들한테 경제가 좋아질까요? 나빠요?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진다. 예전부터 좋아진다는 50 이상을 쓰는 거고요. 그보다 안 좋아지면 나쁜 건데요. 그 답을 하나로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PMI 지수가 되겠는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건 IH 마켓에서 조사한 가장 최근 겁니다. 2016년, 17년 11월 숫자가 54.6이 나왔고 여기서 네. 진한 초록색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워낙 워낙 연간이라 긴 건데요. 2009년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2016년 이후 지금 역시 2013년 이후에 지금 최고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숫자로 그냥 그래프를 딱 보면 왜 좋아지냐? 경기가 좋아지니까 물건들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밀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16년치 그래프다 보니까 작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미 딱 20점부터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랬었죠. 전체적으로 글로벌 PMI가 다 오르고 있다, 50 네.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 해드리면서 원자재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또 위원님께서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있고 네. 그렇다면 이제 배경들을 살펴보다가 국가별로도 보자면 네. 아무래도 미국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글로벌 2 G2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미국이랑 중국에서 영향에서 저희가 자유로울 수가 없겠는데요. 미국은 이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해 미국의 화두는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이거든요. 이게 1 트릴리언의 인프라 투자를 이제 하느라고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이 친구들이 또 지금 머리 갖고 앞서도 말씀드린 닥하란 거 갖고 네. 싸우면서 지금 연방 셧다운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되지만 지금 올해 화두는 여하튼 인프라 투자 확대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프라 투자하면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예. 한쪽에 그 미국이었으면 그 반대쪽에 중국 있잖아요. 중국은 이제 도시화 이거 딱 보시면 우리나라는 95% 정도 되는데요. 중국 아직 90%밖에 안 되거든요. 도시화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 도로도 닦고 아파트도 짓고 수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하려 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아직 안 되고 올해부터 이제 원년이다 얘기하고 1대1로 사업 이런 거 하면 당연히 원자재에 대한 수요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글로벌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인 미국과 중국에서도 지금 이런 것을 푸시업 그러니까 밀어 올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1대1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네. 프로젝트긴 한데 G2 국가에서 어떤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네. 원자재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걸 기반으로 만드는 제품군들의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네. 당연한 시나리오나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그 철강석이나 아연 가격이 올라가면 그것을 포함돼 갖고 그걸 재료를 만드는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으면 경기가 안 좋으면 제품값 못 올리지만 경기도 좋고 수요도 살아나면 제품값이 당연히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시면 2017년 11월 이후에요. 판재료 가격 상승세는 4가지 품목을 잡아왔는데 한국투자증권 자료를 인용했음을 말씀드리겠고요. 열연 제품, 냉연 제품, 후판 제품, 도금 강판이 모두 각각 2.5에서 6.4%까지 실제로 올랐고요. 예. 지금 2월, 1, 2월 달에 또 올리즘 추세라는 거 하거든요. 그만큼 그 가격 제품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얼추 저도 예상이 될 만한 투자 아이디어가 네, 나올 네, 것 같은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딱 보면 너무나 뻔하죠. 그렇죠. 이 모든 걸 만들고 있는 거는 포스코거든, 포스코. 포스코 딱 보시면 주가가 지금 살아있는데요. 지금 저는 포스코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포스코는 지금 사야 되는 주식이다. 예.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아연하면 또 고유아. 고려와의 아연. 이름 자체에 고려아이 써있거든요. 고려 아연은 이제 두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연이 있고 금이 있는데요. 네. 금 가격도 좀 살아있습니다. 다만 금이 폭발적으로 올라갈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아연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당연히 제품가가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후반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배 가격이 그렇게 잘 안 올라가거든요.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아니, 별로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머리 아픈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이런 대부분의 강판을 어디서 철판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현대제철인데요. 계열사잖아요. 자기네가 수익이 잘 안 나는데 현대제철 물건값 올려주겠습니까? 그렇죠. 잘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는 탑을 사셔야 됩니다. 탑 최고 주식.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아니라 포스코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3대 비철금속 있단 말이죠. 3대 비철금속, 그리고 아연,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세 개를 다 포함하는 거가 알루미늄, 구리, 아연 포함하는 거가 바로 ETF라는 소리가 들으면 이거 작년 여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DBB거든요. 그때 샀더라도 30% 오른 거 아세요? 예, 진짜요? 우리 그때 이런 거 제가 거짓말 아니고 그래프에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최고가 가는 추세거든요. 지금 사야 되냐 마냐 물어보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가 되면 그거 사시는 거죠. 이건 너무나 약간 답이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많이 떨어진 종목, 그러니까 과거 차트 보기보다는 앞으로 더 잘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를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잖아요. 과거 차트 보면 그냥 역사자들이 하시면 되는 거죠. 네네. 지금 주식 하시는 건 역사학이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미래를 보는 건데 과거 자꾸 보면 뭐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 지금 뭐 기본적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 전략 가져가시면서 이제 실행에 또 옮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원자재 관련한 투자 전략 아이디어 함께 얻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